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수십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며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왜 몰락했는지 그 충격적인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코닥입니다. 코닥은 한때 전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했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코닥이라는 이름은 곧 사진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면 코닥 필름을 사고 동네 코닥 현상소에서 사진을 인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코닥의 노란색 로고를 볼 수 있었고 직원 수만 14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코닥이 무너진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닥 스스로가 만든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1975년 코닥의 엔지니어 스티브 세슨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습니다. 그 기술을 본 코닥 경영진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며 당장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필름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자기 발등을 찍는 기술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코닥 경영진은 사람들이 인화된 사진의 감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카메라가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코닥의 필름 매출은 절벽처럼 추락했습니다. 뒤늦게 디지털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캐논과 니콘 소니가 시장을 장악한 기였습니다. 2012년 코닥은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1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거대 제국이 혁신을 거부한 대가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다음은 시어스입니다. 시어스는 미국 유통업의 전설이었습니다. 1893년에 설립된 시어스는 카탈로그 판매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국 전역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달했습니다. 1973년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시어스 타워를 시카고에 세울 정도로 막강한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시어스는 단순한 백화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여성 원피스부터 재봉틀까지 없는 게 없었고 미국 중산층이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시어스가 무너진 결정적 원인은 경쟁자를 무시한 오만함이었습니다. 1990년대 월마트가 저가 전략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시어스 경영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마트 같은 할인 매장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타겟이나 K마트 같은 신세대 대형 소매점들이 등장해도 시어스는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를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지만 시어스는 디지털 전환에도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매장 내 고객 수는 계속 줄었고 매출은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경영 적자가 이어지면서 직원 급여를 줄이고 영업시간을 단축했고 매장 상태는 점점 더 열악해졌습니다. 2018년 시어스는 파산 신청을 했고 전국 166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25년의 역사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노키아입니다. 2000년대 초반 휴대폰 하면 노키아였습니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노키아 폰은 튼튼하기로 유명했고 배터리도 오래 갔으며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작은 나라에서 탄생한 이 기업은 국가 GDP의 4%를 차지할 정도로 핀란드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노키아가 곧 핀란드였고 핀란드가 곧 노키아였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노키아 경영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터치스크린 폰은 비즈니스맨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물리적 키패드가 있는 자사 제품이 훨씬 실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키아 내부에서도 터치스크린 기반의 스마트폰을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기존 피처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이동했고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2011년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운영체제를 채택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미 안드로이드와 iOS가 시장을 양분한 뒤였습니다. 2013년 노키아는 결국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했습니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가 불과 6년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JCPenney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이었던 JCPenney는 1920년대부터 미국 중산층의 쇼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성기에는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았습니다. 2012년 새로운 CEO 론 존슨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론 존슨은 애플 스토어를 성공시킨 인물로 유명했고 JCPenney에도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은 재앙이었습니다. 론 존슨은 JCPenney의 핵심 고객층인 중산층 주부들의 쇼핑 습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할인 쿠폰과 세일 행사를 전면 폐지하고 매일 저렴한 가격이라는 새로운 가격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문제는 JCPenney 고객들이 쿠폰을 오려서 모으고 세일 기간을 기다리는 것 자체를 쇼핑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충성 고객들이 대거 이탈했고 매출은 9억 8,500만 달러나 증발했습니다. 직원 19,000명이 해고됐고 138개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론 존슨은 취임 17개월 만에 해임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은 뒤였습니다. 2020년 JCPenney는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5번째는 제너럴 일렉트릭 줄여서 GE입니다. GE는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로 미국 산업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1892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포함된 12개 기업 중 2018년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기업이 바로 GE였습니다. 항공 엔진부터 의료장비 발전소, 금융서비스까지 안 하는 사업이 없었고 전성기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GE의 몰락은 책 웰치 시대의 유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잭 웰치는 2001년 퇴임할 때까지 20년간 GE를 이끌며 전설적인 CEO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키운 금융사업부 GE 캐피탈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회사가 금융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GE 캐피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GE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임 CEO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무리한 인수합병과 방만한 경영이 이어졌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8년 GE는 다우존스 지수에서 퇴출됐고 2023년에는 결국 3개의 회사로 분할됐습니다. 130년 역사의 미국 산업 아이콘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6번째는 블랙베리입니다. 2000년대 초반 블랙베리는 스마트폰의 대명사였습니다. 물리적 쿼티 키보드와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미국 대통령부터 월스트리트 금융인까지 모두가 블랙베리를 사용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블랙베리를 손에서 놓지 못해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2009년 블랙베리의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했고 기업 가치는 8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베리도 아이폰의 등장 앞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블랙베리 경영진은 터치스크린 폰으로 이메일을 작성하는 건 불편하다며 자사의 물리적 키보드가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시장은 관심 없고 기업 고객만 잡으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도 했습니다. 앱 생태계의 중요성도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블랙베리의 앱 마켓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2013년 블랙베리의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추락했고 2016년 결국 자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7번째는 야후입니다. 야후는 인터넷 시대의 개척자였습니다. 1994년 스타퍼드 대학원생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가 만든 이 회사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였습니다. 2000년 야후의 시가총액은 1250억 달러에 달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등장하기 전까지 인터넷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야후 메일, 야후 뉴스, 야후 파이낸스는 수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야후의 몰락에는 여러 차례의 치명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습니다. 2002년 야후는 구글을 10억 달러에 인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2006년에는 페이스북을 10억 달러에 살 수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격을 깎으려다 딜이 무산됐습니다.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를 44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야후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에 밀리고 소셜미디어에서 페이스북에 밀리면서 야후는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전성기 시가총액의 4%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8번째는 폴라로이드입니다. 폴라로이드는 즉석 카메라의 대명사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바로 인화되는 혁신적인 기술로 1948년부터 수십 년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들이 폴라로이드를 애용하면서 문화적 아이콘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전성기에는 직원 2만 1000명의 연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폴라로이드도 코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외면했습니다. 경영진은 사람들이 항상 종이 사진을 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디지털 이미징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루다가 시장이 완전히 뒤바뀐 뒤에야 허겁지겁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01년 폴라로이드는 첫 번째 파산을 신청했고 2008년 두 번째 파산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똘랜드 이름만 남아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되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홉 번째는 한국의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재계상위권을 차지했던 대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그룹입니다. 국제그룹은 1947년 고무신 공장에서 시작해 연간 매출 1조 8천억 원에 수출 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재계 7위까지 올라간 대기업이었습니다. 3만 8천 명의 직원과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이었습니다. 국제그룹의 몰락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기업 확장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친족 중심의 비효율적인 경영 체계로 그룹을 운영하면서 내부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들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사위들 간의 경쟁이 그룹 내부를 갈라놓았습니다. 과도한 단기 자금 의존과 해외 공사 부실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의 관계 악화라는 결정타가 더해졌습니다. 당시 관치금융체제에서 정부와의 관계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고 국제그룹은 그 칼날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LG 휴대폰 사업부의 철수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LG는 한때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했습니다. 초콜릿폰, 샤인폰, 프라다폰 등 히트작을 연달아 내놓으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되면서 LG는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끝에 2021년 26년간 이어온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이 변화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를 무시했고 노키아는 터치스크린을 무시했고 시어스는 온라인 쇼핑을 무시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현재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고객의 변화를 잃지 못한 것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결국 돈을 내는 건 고객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이지 못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JC페니가 고객의 쇼핑 습관을 무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 수익 모델에 대한 집착입니다. 코닥은 필름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고 블랙베리는 기업 고객 시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잘 벌고 있는 사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단을 내리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파괴해버립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GE의 경우 잭 웰치라는 전설적인 리더 이후 제대로 된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야후는 CEO가 수시로 바뀌면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도 선장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침몰하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수조 달러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사례들이 증명하듯 영원한 1위는 없습니다. 코닥도, 시어스도, 노키아도, GE도 자신들의 시대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건 현재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술은 매일 진화하며 고객의 기대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 흐름을 잃지 못하는 순간 아무리 거대한 공룡도 하루아침에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의 왕좌가 내일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혹한 교훈입니다.